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AI 얘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 AI 성장세가 꺾였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로 그럴까요? 라고 제가 적어왔는데 저는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제 포트폴리오를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잠깐 이야기하자면 원래 3배짜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영국에는 보면 4배짜리 5배짜리도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저는 글로 갈아탔는데 제가 지금 그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정확히 6거래일간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랬잖아요. 고점 대비. 이게 4-5배짜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안 후들겨 맞고 안 후들겨 터지고 한 3-4일 차에 뺐어요. 네, 그나마 이 정도. 안 그랬으면 진짜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AI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앞으로도 수많은 돈들이 들어갈 것 같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를 보면 성장세가 많이 꺾이긴 했다지만 전 세계에서 순이익이 가장 높은 회사이고 그리고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AI 성장세가 앞으로 꺾였을지 더 갈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분명히 더 갈 거고요. 제가 중요한 그래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제일 먼저 26페이지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제 2년 남짓 안 됐죠.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됐다는 얘기는요, 지금 26페이지 보시는 그래프처럼 어떤 산업이 새롭게 이렇게 그 기틀을 마련하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 사이클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요약만 해드리면, 처음에 어떤 산업 또는 기술이라는 게 론치가 딱 출시가 되고 초기 성장 국면을 겪겠죠. 초기 성장 국면을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문가 그 오라클의 CEO라는 분이 4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참고로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들어야 이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커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간이 한 4-5년 정도 된다고 보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초기 투자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주가를 놓고 경기를 판단하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가라고 하는 거는 좀 앞서 성급한, 그러니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나 또는 어떤 산업의 그 설명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또 따로 판단을 해봐야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는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AI 성장세라든가 AI 투자세가 이제 꺾인다, 참 답답한 시각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 영어프 말씀드린 대로 AI 성장세 또는 AI 초기 투자 기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제 생각만 강조드리면 또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오라클이 지난 9월 10일 날 2,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박도 났고 아주 중요한 실적, 거기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24페이지에 뭐 실적이 얼마나 좋았고 어떤 분야에서 데이터 센터 성장세가 여전하고 뭐 이런 얘기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 오라클의 CEO였던 로렌스 앨리슨이라고, 레리 앨리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까지 IT 빅테크의 산 증인이세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보시는 젠순왕은 최근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 구루라고 한다면, 레리 앨리슨 이분은 한 근 몇십 년 동안 이 빅테크 쪽에서 정말 산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미디어 인터뷰를 하면서, 실적 발표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몇 마디 하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주 인사이트풀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AI 똑같은 질문, AI 수익화가 언제부터 될 겁니까 도대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레리 앨리슨이? 나 그 질문 정말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니?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 자체가 AI야. 근데 무슨 수익화가 언제 되는 그런 질문 좀 하지 마. 일가를 하셔버렸어요. 그리고 AI 투자가 지속될까?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면 초기 진입했을 때 신기술을 탑재한 모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론티어 모델 구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초기 진입 가격이 $1,000억 규모이다. 그리고 초기부터 4-5년의 투자 기간이 소요된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AI가 지금 등장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초기 투자 기간이 4-5년이라고 하면 이 기간이 아직 다 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둔화가 없을 거다. 투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거고, 이 AI 투자는 기업단의 문제가 아니야. 전 국가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싸움이야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AI 언어 훈련이 곧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한 질문인 거죠. AI 경쟁은 영원히 계속될 거고 너무나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나올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지난번인가 작년에 찾아뵀을 때 AI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AI가 이렇게 판도를 바꿔놓을 거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AI가 초기에 어떤 인프라가 쭉 확보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AI라고 하는 것은 전 산업, 전 생활, 전 경제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AI 기반으로 다 바꾸려면 초기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본 작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작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고 이게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정 반복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는 몇 년 해서 끝나고 이럴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반가운 표현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9월 11일 날 젠순왕 우리 형님이시죠. 큰형님. 네, 골드만삭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일가를 딱 합니다. 지원 사격을 해요. AI 수요가 너무 많다. 고객들이 자기들한테 먼저 안 준다고 화낼 정도로 수요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끝난 겁니다. AI 수익화 언제 될 거냐? 빅데이터 시스템 처리 속도가 20배 이상이 지금 개선이 돼 있고 비용 절감이 10배 이상 예상이 될 거다.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셨나 봐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반도체, 다시 말하면 AI 투자의 일부를 한다면 그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5배야. 얘기 끝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가속 컴퓨팅 범용화의 지금 초기 단계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금 개선하는 단계인데 AI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단계는 AI가 그 모델을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하고 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작년엔가 해서 그 AI 소개드리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엔비디아의 수석 테크니션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기존의 숙련된 반도체 설계 전문가 30명이 3개월 동안 하는 작업을 AI 하루 만에 하는 걸 지금 도입을 이미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체스가 100에 123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가 바둑이 100에 300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반도체 설계가 100에 9만 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AI가 만약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한한 가능성,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 창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AI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페이지에서 실제 이제 기업들의 그 하드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죠. 2, 4분기에 TSMC 실적 발표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만큼 아니지만 경이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TSMC가 위탁받은 위탁 생산업체입니다. 위탁 생산업체가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엔비디아, 오라클, 인텔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이런 AI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엔비디아가 2, 4분기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 그 가운데 밝은 그 연두색 그래프가 2020년 1월 이후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한 이후에 성장세를 보여드리는 바 차트거든요.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 성장세가 2,600%예요. 2,614%. 이거를 CAGR 컴파운딩 애뉴얼 그로스 그러니까 그 복리 기준으로 한 연 평균 성장률이 110% 가까이 됩니다. 이건 경이적인 성장세예요. 맞아요. 왜 이 경장세가 중요하냐면 AI를 하드웨어로 지지하는 산업 분야가 데이터 센터 아니겠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AI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연관돼 있는 산업. 자, 구글의 클라우드 실적을 한번 보시죠. 지난 2024년도 6월까지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파란색이 구글의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추이고요. 주황색이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중요한 건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어떤 산업이든 KPX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초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다가 수익이 발생이 되면 어느 기간이 딱 지나면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이 지난 1, 4분기 때부터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이거 이상 실제 AI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실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뭘로 더 말씀드릴 겁니까? 네 번째 제가 강조드리는데 실제 AI 분야에서 이렇게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오라클 레리 앨리슨 회장님께서 투자는 계속될 거고 앞으로 더 할 거고 AI 성장세 또는 초기 투자 기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AI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지금 방금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그래프 제가 갖고 오셨잖아요. 보통 데이터 센터 네네, 성장세. 인베스팅에서 엔비디아 실적, 테슬라 실적하면 인베스팅에서 이제 1년치 그래프 쭉 나오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우상향 해봐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한 7년, 8년 정도밖에 한지 안 됐는데, 물론 많은 기업의 실적을 종종 체크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실적 그래프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20년 이상 한 세대를 더 많이 투자하셨는데 과거에도 이 정도 그래프의 실적 성장세를 가진 그 사례가 많았는지. 실적 성장세는 저는 이렇게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역대급이에요. 주가는 역대급으로 올랐던 케이스가 있죠. 아. 닷컴 버블 붕괴 때 그건 인텔 같은 회사. 그게 버블이죠. 그러니까 실적에 몇천 비해서 프로씩 많이 올랐는 그렇죠. 거는 그게 버블인데, 이제 엔비디아 같이 실적이 이렇게 경이롭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 감사드리고 네네. 말씀 나온 김에 닷컴 버블과 간혹 닷컴 버블 붕괴 때와 지금 AI 버블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닷컴 버블 붕괴 때는요, 방금 아주 친절하게 표현해 주셨던 기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주가만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업 실적이 실제 발생이 되고 있다니까요.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엄청 수십 조씩 벌고 있대요, 분기마다. 그럼 얘기 끝난 것이죠. 네. 그리고 6번째 제가 강조드리지만 AI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사실 저희 처음 촬영 때 3시간 이야기 해주고 가셨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저는 감사한 게, 당시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렸었어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중에 미래에 더 어느 게 더 잘 될까? 제가 그때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네네네.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여쭤봤는데, 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테슬라는 한 3, 4분 이야기 해주시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직원에서 온 마냥 엔비디아의 6가지 산업에 대해서 거의 한 15분, 20분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날짜로 딱 보니까, 그때가 이제 22년 말이었어요. 그때 얘기 해주시고 듣고 챗GPT 발표되고 미국이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고부터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엔비디아 가격을 보니까 $130인데 지금의 $130가 아니라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10배가 뜬 겁니다. 10배가 떴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저는 단일 종목은 안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중된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기술주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저 사실 그때 그 얘기 듣고 10월 말이면 뭐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한번 질렀어요. 근데 더 빠지더라고요. 12월 말에 아니야 진짜 올 거야. 한 번 더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됐어요. 최근에 한 반토막 나긴 했지만 고점 대비 그래도 수익권이긴 한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당시에 엔비디아 같은 이런 IT, AI 기업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짧은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부터 지금까지 급변해서 2년 이상 이렇게 올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많이 읽었었고, 이렇게 확신이 들 정도의 견해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저 그래서 궁금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거시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저희는 기업 개인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ETF로만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산업에 대한 동향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일관되게 견지하려고 하는 것은 발표되는 데이터 놓고 판단하자는 거죠. 데이터를 놓고. 자, 그러면 시장 전망 또는 시장을 분석하는, 산업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맥킨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맥킨지나 이런 회사들이 그냥 감으로 숫자를 때려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바닥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 긁어서 검증해보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때 읽었던 뭐 맥킨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콕 찍어서 보고한 지칭하는 보고서는 없었지만, 이 AI라고 하는 게 그냥 한번 파착하고 끝나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우리가 연산 처리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라고 연산 처리라고 하는 게 0과 1에서 0이냐 또는 0과 1에서 1이냐 이런 거라면, AI라고 하는 거는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산의 처리 양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하드웨어로 백업을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성장할 것이고, AI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런 기하급수적인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적인 성장이 이제 구가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류의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